네. 2018년 1월 22일 월요일자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일면 보겠습니다. 3년치 이익 포기하고 넥스틸 미국으로 옮긴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기사 보겠습니다. 넥스틸이 올 상반기 미국 휴스턴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박효정 넥스틸 사장은 미국 수출길이 관세 장벽에 가로막혀 지난해 9월부터 수출 실적이 전무하다며 생존을 위해 생산 시설을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1년 새 반덤핑 관세율을 8.04%에서 46.37%로 높여 이란 도저히 수출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설명이다. 세아 제강도 같은 이유로 올해 안에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에 생산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이휘령 세아 제강 부회장은 수입 제한 조치가 가능한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가 발동이 되면 미국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다고 울면서 말했다. 기사는 요 정도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트럼펫 아저씨 미와잉.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 올해 2018년도에 이 트럼펫 아저씨의 보호무역주의는 아마 이 본격적으로 지랄 발광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최악이죠. 근데 좀 걱정이네요. 이렇게 되면 이 전체적인 철강 산업 또한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걱정이에요. 참고로 넥스틸하고 세아 제강은요, 뭐 하는 회사냐면 유정용 강관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셰일 아시죠?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 등을 뽑아낼 때 쓰는 파이프를 유정용 강관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넥스틸은 그동안 생산량을 80%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타격이 크죠. 그렇게 수출을 해갖고 연간 영업이익 약 100억으로 올렸는데, 이 국민 도라이 트럼펫 아저씨가 관세율을 46.37%로 올려버리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행을 택하게 된 것 같아요. 관세율을 46.37%로 올렸다는 거는 둘 중 하나의 의미일 겁니다. 야, 니네 사업하지 마. 아니면 할 거면 미국에 와서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팔아먹어. 이렇게. 그죠? 보호무역주의잖아요. 참고로요, 다른 유정용 강건업체들이 맞은 관세율을 넥스틸만 이렇게 올린 게 아니에요. 다 올려버렸는데, 현대제철도 유정용 강관을 만드는데, 현대제철은 관세율이 19.68%예요. 또 세아 제강은 제일 낮죠. 6.66%. 친한가 봐요. 트럼펫 아저씨하고. 그러니까 넥스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할 정도로 이 차이가 커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죠? 넥스틸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독 타 업체에 비해서 유독 미국으로 수출 비중이 커요. 80%라고 했잖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도에는 22만 톤을 미국에다 팔았어요. 그래갖고 2천억대 매출을 올렸고 2017년 작년 초에 미국의 세일가스 개발 확대 정책으로 전례 없는 특수를 누렸어요. 넥스틸이. 그때는 좋았죠. 더구나 또 최근 유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세일 개발의 붐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트럼펫 아저씨가 니네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그냥 찬물에 확 그냥 끼얹었다는. 거기다 또 한술 더 떠갖고, 미국이요, 유정용 강관을 만드는데 주 재료가 뭐냐면, 열연 코일입니다. 열연 코일. 좀 어렵죠? 열연 코일. 요걸 주 재료로 이제 유정용 강관, 파이프를 만드는데, 이 넥스틸이 열연 코일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와. 어디서? 포스코에서 사옵니다. 근데 사올 때 구매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트집을 잡고 있어요. 이 트럼펫 아저씨가. 참 미워, 진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나도 뭐 넥스틸뿐만이 아닌데 넥스틸이 제일 심하겠죠. 그 유정용 강과는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셰일 때문에. 셰일의 종주국이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넥스틸뿐만이 아니라 세아제강 그리고 뭐 미국 시장 비중이 약 25%에 달해요. 세아제강은. 아까 그 말했던 넥스틸은 80% 이상. 아무튼 그 당분간 철강 업황의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보죠. 계속해서. 이어서 그 같은 A19 산업면이네요. 산업면을 좀 보도록 하죠. 가격 오르고 수요 많고 정유 업계 벤젠 호황 뭐 이런 헤드라인이 있어요. 기사 보죠.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S오일 등 국내 정유 회사가 생산하는 대표적 석유 화학 제품인 벤젠 가격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 속에 수요는 늘고 있는데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증산이 쉽지 않아서다.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 마진이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심하는 정유업계도 벤젠 호황을 반기고 있다. 당연하죠.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벤젠 가격은 톤당 904달러로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뭐 이 정도만 읽을게요. 일단 벤젠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일단 뭐 정유업계로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죠. 제품 판매 가격이 오르면 좋은 거죠. 일단 그 벤젠은 아마 그 좀 생소하시죠. 벤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는 쉽지 않은데 사실은 접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학창 시절에 많이 배웠잖아요. 뭐 벤젠, 톨루엔 이런 거. 이 벤젠은요, 원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그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착각했다. 원유를 정제하면 이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프타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납사라고도 하는데 요 나프타를 원료로 해갖고 만들어요. 이 벤젠을. 그래서 그 벤젠은 어디에다 쓰이냐면 플라스틱, 합성고무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이것도 용어가 좀 어렵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전문 용어니까. 스타일렌 모노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줄여서 SM, 첫 글자 따갖고 SM이라고 부르는데 이 SM의 원료가 바로 벤젠이에요. 벤젠. 그래서 벤젠은 스타일렌 모노머 SM의 원료로 쓰인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재료인 나프타, 즉 납사의 가격하고 벤젠의 판매 가격 차이, 이것을 스프레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스프레드를 지금 보면 1톤당 275달러예요. 요거는 사실 요거의 손익 분기점이 1톤당 80달러거든요. 근데 지금 톤당 275달러야.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3배가 넘는 수치야. 이렇게 되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또 이 벤젠 가격을 보면 2018년 1월 기준으로 톤당 904달러요. 그래서 작년 4월 바닥을 찍었었어요, 이게. 바닥을 찍은 이래로 계속 오름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 6월 이후로 바닥 찍고 나서 벤젠 가격이. 왜 이렇게 계속 벤젠 가격이 올라가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뭔가 하고 살펴보면요. 일단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 그래서 2021년까지 연평균 한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이에 반해 공급은 어떻게 됐냐? 공급도 증가는 했어요. 근데 1.4%밖에 증가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 부족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공급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네요. 그럼 왜 공급 부족이냐? 왜 공급은 1.4%밖에 증가를 안 했냐? 이것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은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은 안 끼는 데가 없어. 중국 정부가요, 2020년까지 석탄 생산량을 10억 톤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10억 톤을 감축하겠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올해 목표치는 2억 5천만 톤을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벤젠 생산 설비 가동률이 48%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반이 안 돼. 그건 중국이 왜 이렇게 석탄 생산량을 줄이려고 할까? 그거는 대기 오염 때문이죠. 북경만 봐도 살인적인 스모그로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 겨울철 미세먼지에도 또 한몫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참 고마워. 때 되면 황사도 보내줘. 미세먼지도 꼬박꼬박 보내줘. 그것도 공짜로. 참 고마운 나라야. 그죠? 참고로요, 그 중국은 에틸렌, 벤젠 이런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요. 요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일부를 석탄을 원료로 만들고 있어요. 석탄. 그래서 벤젠도 석탄에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석탄을 안 써요. 안 쓰고 아까 얘기했죠. 원유 부산물인 납사, 즉 나프타에서 뽑아내고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더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기사에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제가 좀 추측을 해본다면 이 벤젠뿐이 아니라 에틸렌, 그다음 프로필렌 이런 것도 앞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그 주로 원유 부산물이 납사,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뽑아내는데 중국은 석탄을 원료로 해서 뽑아내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큽니다. 또 계속해서 가면 같은 산업면인데요. 뭐 이런 헤드라인이 있어요. 또 현대차 넥소 최고의 수소차, 중국 전기차의 아버지도 극찬이라는 헤드라인이네요. 아니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래요. 중국 전기차의 아버지가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가 극찬을 했대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연료 전기차 넥소가 완강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최고의 수소차라는 찬사를 받았다. 20일 중국 북경 영빈관 랴오위타이에서 열린 이름이 어려워. 랴오위타이에서 열린 중국 전기차 100인회 연례 포럼 행사에서다. 완 장관은 아우디 출신, 능력자시네. 아우디 출신인가 봐요. 아우디 출신 자동차 전문가로 신에너지차 개발을 주도하면서 중국 전기차의 어머니도 아닌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완 장관은 이날 넥소를 타고 3km가량을 운전을 직접 했다. 시승을 마치고 나서는 서프라이즈, 놀랍고 대단하다. 지금까지 시운전해본 수소차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띵호와 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는 그런데 근데 제가 중국말을 잘 못해가지고요. 좀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중국말로. 수소차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지난 방송 제가 2018 유망 종목에서도 언급을 좀 했는데 수소차 상용화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걸릴 듯해 보여요. 왜 그러냐? 이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은 전기차하고 좀 비슷한데 일단 비싸도 너무 비싸. 뭐가? 차값이. 그리고 차만 있으면 뭐예요?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충전 인프라가 지금 거의 전무하죠. 그게 걸림돌이다.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미리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수소차에 누구보다 관심을 보이는 곳은 뭐 기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중국인데요. 2030년까지 수소 자동차하고 충전소를 각각 100만 대하고 1000기 이상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지금. 그래서 그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하는 데는 뭐 앞서도 말했지만 왜 이렇게 목을 맨다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목을 맬까요? 수소차에. 뭐 심각한 대기 오염과 그죠? 그다음에 그 미래 먹거리 선점이라는 뭐 두 가지 측면에서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게 신경이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참고로 그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또 현대차가 그 수소차를 글쎄 확실한 건 아닌데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아마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기술 개발도 그렇고 그 투싼 현대차의 그 투싼을 그 수소연료 전지차로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차값이 뭐 1억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차값이 많이 이제 내려가야겠죠. 일단은 뭐 상용화되고 대중화되려면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근데 아까 말한 제가 그런 그 걸림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뭐 앞서 방송 2018 유망 종목 거기서 그 방송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거기서 제가 뭐 언급을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2018년 1월 20일 월요일자 한국경제신문은 요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